경기대학교입니다. 경영 분석인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잘 푸세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경기대만의 독특함이라는 게 없네요. 그냥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이하긴 하죠. 어떻게 해요? 정말 민주적으로 냈어요. 그렇죠. 정말 25%, 4분의 1씩 냈죠.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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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어휘 10문제, 문법 10문제, 논리 10문제, 독해 10문제. 그럼 독해가 10문제뿐이 안 나오니까 막 날아다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푸시면 됩니다. 이원학 캠퍼스고요. 서울하고 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과들은 수원에 있어요. 제가 뭐 예체능이나 관광 관련된 한두 개의 과, 이거 둘 다 본교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게 약간 조금, 서울 캠퍼스는 가깝죠. 여기서 가까워요. 넘어가다 보면은 바로 있어요. 저기 어디 사직터널 넘어가는데 보면은 그 입구에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학교 얘는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뽑습니다. 거의 일반 한 200명 가까이 뽑고 학사도 한 5, 60명 가까이 뽑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노려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쵸. 자연계열은 영수 50, 50인데 학사 같은 경우는 영수 문이과 구별 없이 예체능 구별 없이 몽땅 다 영어 100% 뽑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학사 같은 경우는요. 사신문학 60분, 사지선다고 객관식이고 2점, 2.5점, 3점.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25문제씩 내긴 하지만 독해 부분이 조금 더 배점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독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잘 풀리는 학교예요. 특히 청규수할 방식으로 지문 완전히 안 읽어도 주변만 열심히 읽어도 논리 문제로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 학교입니다. 공정해요.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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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쓸 게 없어서 별로 쓸 게 없었어요. 그 어휘요. 그냥 단어 평이해요. 그러니까 뭘로 들여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해석을 하건 보기 간의 관계를 갖건 어쨌든 실수하면 안 되고요. 문법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되면 눈으로 안 보이면 해석해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해석해서요. 논리가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래도 난이도가 있다고 그러면 논리하고 독해인데, 논리는 약간 방향성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 했던 논리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보기 단어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자꾸 이렇게 다 쉽다고만 얘기해서 채점한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쉬워요. 지문 3개, 문항 10개. 이것도 지문 한 지문에 3개 내길 수 있는데 지문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지문 전체 파악 안 해도 진짜 뭡니까? 다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이게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맞아야 돼요. 뭐 그렇게 제가 보면 얘네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얘네 학교 경기대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죠? 절대 틀리지 말아야 돼요. 안 틀리고 푼다는 생각으로 찍어야 됐다 생각하지 말고 정답을 반드시 추론하세요. 오케이? 한번 제가 채점부터 해놓고 그렇죠.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채점부터.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1번부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채점해보세요. (1번에)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4, 5번에 1, 6번에 1, 7번에 4,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2,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4, 16번에 4, 17번에 1, 18번에 3, 19번에 3, 20번에 2, 21번에 1, 22번에 1, 23번에 2, 24번에 2, 25번에 3, 26번에 1, 27번에 27번에 4, 28번에 2, 29번에 4, 30번에 1, 31번에 1, 32번에 2, 33번에 3, 34번에 3, 35번에 2, 36번에 1, 37번에 3, 38번에 4, 39번에 3, 40번에 4번이요. 배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배점 맞춰서 체크해보면은, 얘네 커트요. 평균 말고 커트가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이에요.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 뿐이 안 나옵니다. 일반입니다. 일반 인문계요. 그 제가 한번 채점을 잘 해보도록 바랍니다. 일단 1교시까지 볼게요. 예, 경희대학교 정기조사입니다. 한번 학교 어떤지 한번 훑어보고요. 경희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경희대학교 특징은요, 그렇죠. 필기시험 90%하고 공인영어 10%인데 제 보기에는 공인영어 10%를 왜 놨을지 모르겠어요. 10%면은 당락에 큰 의미 없어요. 제 보기에는 그냥 평가 요소라기보다는 지원 요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경희대가 어떻게 봤었어요? 원래 경희대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토익 점수에다가 논술 봤었죠. 논술이요. 근데 왜 다시 편입영어로 돌아왔을까요? 지원자 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원자 수를 늘리려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제가 공인영어 10%를 넣었다는 건 오히려 경희대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렇죠. 공인영어 점수가 없는 친구들은 지원을 못 하니까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지원을 했네요. 이전에 필답,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경희대가 원래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경희대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 과거 시험 문제는요, 어휘만 처음에 15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 논술로 바뀌기 전 시험하고 다시 부활한 시험하고 딱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딱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2개년도 문제를 위주로 푸시고, 그렇죠? 그걸로 연습하시고, 그 전 옛날에 있었던 경희대 문제는 그냥 참고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비슷한 유형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죠? 그 옛날에 시행되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엔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꽤 높아졌네요. 그렇죠? 40분 90분.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희대 되게 넓죠. 학교는. 저 가본 적 없는 거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굉장히 넓다고 그러던데. 넓어요? 그렇죠? 외대랑 붙어 있죠. 외대랑 붙어 있어서 넓어 보이나? 그렇죠? 외대가 너무 조그맣죠. 외대가 되게 코딱지만 하고 옆에 경희대는 무지 크고. 그렇죠? 외대 좀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대가 뭐죠? 그 큰 광장 이름이 뭐죠? 언덕 이름이? 그게 미네르바 언덕인가 그럴 것 같은데. 경희대요. 경희대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경희대 가본 적 있다. 그렇죠? 거기도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길이 넓긴 한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렇죠? 경희대 가본 적 있다.
근데 학교는 어디가 훨씬 좋아요? 수원 캠퍼스가 진짜 좋더라고. 수원 캠퍼스는 되게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학교 연락 좋다. 근데 수원 캠퍼스가 지금 본교죠. 그렇죠? 본교 됐죠. 수원은 본교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본교인데 아직 완전히 그 이원화 캠퍼스 정책이 완전히 적응돼서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약간 그 옛날에 분교일 때 성격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공계에 어쩔 수 없죠. 몽땅 다 수원으로 내려보라 했으니까. 근데 문과에서는 아직도 보니까 본교학교하고 수원 캠퍼스하고 서울하고 서울캠하고 수원캠하고 약간 입시에서는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상징적인 과들을 많이 내려놨고요. 40분 한 90분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40분 한 90분짜리를 봤지만 40분 한 90분을 줘도 뭡니까? 시간 택도 없이 모자라는 데도 꽤 있었죠. 근데 얘네는 그렇죠? 시간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어휘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렇죠? 어휘를 많이 줬는데. 오지선다 객관식. 그러니까 어휘가 많고 독해가 적어지면, 물론 얘는 독해가 많긴 한데 어휘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얘는 독해가 많은 반면에 또 어때요? 문법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너무 좋죠. 문법이 없어. 그건 노려볼 만해요. 근데 독해도 할 만한 게 독해가 많긴 한데 지문이 아주 길지가 않아요. 지문이 짤막짤막해요. 충분히 읽을만 소화할만 해요. 플러스 또 내용이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그 더 좋은 건 뭔가 하면은 중앙대나 한양대처럼 지문이 짧으면 뭐야? 한양대 짧으면 뭐야? 지문 하나 문제 하나 이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 진짜로 지문 하나에다가 적어도 2-3개 이상씩의 문제를 줘요. 그래서 총 읽어야 될 지문 수가 한 12개, 13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90분이면 충분합니다. 해볼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근데 유리한 게 나만 유리한 게 아닌 게 문제긴 하죠. 나만 유리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유리하기 때문에 저 실수 없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 게 논리 독해 중심이에요. 근데 어휘가 7문장 나왔어요. 7문장 나왔는데 독해에서도 어휘 문제를 꽤 많이 내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 비중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 시간적 여유 있고 높은 어휘 비중인데 문제는 이게 마지막에 문항별 배점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잘못하면 바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바보 될 수 있죠. 어휘하고 논리가 대부분 뭐예요? 앞에 많은데 1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뒤로 가면서 점점점 높아지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뭡니까? 핵폭탄 하나씩 있죠. 5점짜리 문제가 독해에서 하나씩 퍼박혀 있어요. 그 5점짜리 2개 틀리면 완전히 사요나라죠. 경희대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어휘 다 맞으면 뭐예요? 5점짜리 2개면은 10점 날라가요. 이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선생님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생각보다 수험생들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풀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5점짜리 날리면 안 돼요. 물론 3.5점짜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특히 풀면서 이거는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골라 풀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문항 배점이 굉장히 큰 거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마셔야 돼요. 알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점 높은 건 맞으세요. 오케이? 그럼 노려볼만 합니다. 진짜로요. 알겠죠? 문항은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2개년도요. 상위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휘를 많이 낼까? 그쵸? 근데 이것도 착시죠. 어휘를 많이 내지만은 배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또, 그쵸? 큰 것도 아니죠. 독해 일부에서도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어휘도 어렵지가 않아요. 중앙대처럼 막 우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요. 배점도 크지 않고요. imminent impending, dissolve dissipate, tenuous fragile, parsimonious frugal, illuminate elucidate, impregnable invincible, permeable porous.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해서 이렇게 단어 제가 매치 시켜놨거든요. 이거 딱 데일리 아니야? 데일리? 딱 데일리 수준 아니에요? 그죠? 생각 맞아 안 맞아요? 데일리 수준 맞아 안 맞아요? 데일리 중에서도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이 정도면은. 그죠? 그러니까 어휘는 빠르게 정확하게. 논리는 총 5문항이 출제됐는데 아주 길게 낸 독해용으로 길게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짤막 해서 충분히 단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습하던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논리도 얘가 논리가 관건이에요. 얘기하기 힘들어요. 얘도 배점이 끼켜야 5문제인데 5점이에요. 5점.
논리 머리 열나서 다 맞아봤자 뭡니까? 그죠? 독해 문제 5점짜리 하나 들으면 끝나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고요. 문제는 독해예요. 그죠? 지문 하나에 두세 개 정도의 문제가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문 수가 12개, 13개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문 수도 읽을 게 많지도 않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출제되는 출제도 시사적인 내용이 많아요. 막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시사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제별 독해하면서 했던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지문을 완벽하게 파악 못해서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토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경희대 보신 분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세요. 근데 우리 반에 경희대 안 많지 않냐? 경희대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네. 그렇죠? 많네요. 잘 보세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초반부에 초반과 중 제가 맨날 뭐 모르겠어요. 저만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열 첨가 삭제 시퀀스 문제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거고 배점도 꽤 높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간에 5점짜리 고배점 문제는 신경을 써서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는 거 맞춰야 됩니다. 됐어요? 주제는 뭐 지폐 역사, 해양풀 생리 특징, 커피 어떻게 보면 다 어때요? 이거 우리 전공과 관련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뭐 이거는 과학 지문이니까 이종간의 분자 구조, 선택의 역사. 이 선택의 역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해 줬거든요. 심리학인데, 그렇죠? 선택이 많으면 자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으면 고르기 더 힘들다 이런 얘기. 이게 상식 알고요. 자, 언어와 사람의 무드 얘기하는 거, 인간의 선택, 노틀담 성당, 건축 얘기죠. 저 가상현실과 잠재적 이중성, 앞으로는 와오는 우리가 그죠,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르크스하고 철도 운유, 마르크스 얘기도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지 않겠죠. 적어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꽤 많아요. 편입하면서 정말 배운 적이 없어. 마르크스가 처음 편입하면서 칼 마르크스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칼 마르크스를 처음 들어보고 이러지 않았죠. 뭐 이것도 선택에 관한 문제고, 온실 설계하는 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메타버스, 영국의 신의 산업, 시계 산업, 자본주의의 영향력 혁명. 우리 요즘에는 어떤 기업의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라 해서 기업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우스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 자체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점수 한번 보죠. 1번부터 한번 채점해 드릴게요. 잘 해보세요.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4번에 5, 5번에 2, 6번에 4, 7번에 3,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4, 15번에 3, 16번에 1, 17번에 4, 18번에 4, 19번에 5, 20번에 1, 21번에 4, 22번에 5, 23번에 1, 24번에 5, 25번에 2, 26번에 5, 27번에 2, 28번에 4, 29번에 2, 30번에 5, 31번에 5, 32번에 2, 33번에 1, 34번에 2, 35번에 3, 36번에 4, 37번에 1, 38번에 3, 39번에 1, 40번에 4번이요. 한번 배점 고려해가지고 채점 좀 해보세요. 배점 고려해서요. 일단 1교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요. 그렇죠?
최근 한 4, 5년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학교 중에 하나죠. 가천대 히스토리는 얘기해 드렸나요? 여러분, 가천대라는 걸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천대라는 학교를 저 때문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요즘에 가천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간 학교예요. 왠지 아세요? 제 때 왜 가천대를 못 들어갔어요? 저 때는 가천대가 있긴 있었는데 가천의대 하나만 있었고 종합대학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가천대라는 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엔 학교 두 개가 통합해서 가장 좋은 케이스를 보여준 데가 가천대인 것 같아요. 가천대가 원래 종합대학 전에는 어느 대학하고 합쳤을까요? 종합대학하고 가천의대가 합친 거예요. 의대가 없던 종합대학인데 둘이 합쳐서 가천대가 된 겁니다. 어디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학교도 나름대로 인서울권에서는 그래도 그쵸?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던 학교였어요. 못 들어봤어요? 경원대요. 경원대 들어봤어요? 성남에 있었던 경원대가 종합대학이었었는데 경원대하고 가천의대가 합쳐서 가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대까지 포함한 종합대학 되면서 계속 랭킹이 올라가는 편이죠. 랭킹이 올라가는 편이죠. 저는 그래서 경원대는 굉장히 경원대도 왜 가면 인서울 아니지만 가깝잖아요.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있던 학교인데 가천의대랑 합쳐서 시너지가 가장 많이 했던 겁니다. 특히 가천의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경원대가 굽히고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이유는 이름이 가천대잖아. 그랬으면 뭐 경가대라든지 가경대라든지 그렇게 합쳐야 되는데 이름을 가천대로 합병해버린 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는 특히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죠. 의료보건 쪽이 조금 센 편이긴 해요. 근데 문과도 많이 써요. 문과도 많이 쓰는데 의료보건 쪽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특히 가천대를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영어만 가지고 간호학과를 시험 볼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없는데 영어 100%그 간호학과 뽑는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간호학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천대는 꼭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희 반에도 이거 혹시 간호 쓰신 분 있어요? 가천대? 그렇죠? 없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수업 들었던 수강생 중에 가천대 간호학과 간 친구들 꽤 많았어요.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었는데 한 번 한 친구 왔는데 정말 그죠? 간호사 일이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고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그 서열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와 못해 먹겠어요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고 또 적응하는 친구 적응하고 보세요.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40문항 60분이고요. 사지선 다 객관식이고요. 배점이 꽤 커요. 왜요? 3배 차이 납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요. 그렇다면 독해 부분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독해 부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독해 날리면 큰일 납니다. 날리면 큰일 나요.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 타이트할 것 같아요. 시간 타이트할 것 같은데 특히 독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어휘 문법 부분에서 시간 많이 뺏기면은 독해서 그죠? 패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논리 독해 중심의 학교로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지만은 제가 보기엔 논리가 가장 중요한 학교이기도 해요. 독해 문제가 빈칸 출연이 굉장히 많아요. 독해가 18문 중에 절반 이상이 빈칸 지칭 출연에서 대부분 SF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어휘 6개인데 참 애매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우리 데일리 보면서 좀 고민했던 그런 단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어휘, 기출 어휘 위주로 나오고요. 문법 6개인데 논리가 10개인데 이 논리 10개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 애매한가 하면요. 논리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파트가 완전히 문법도 아니고 완전히 논리도 아니고 논리하고 독해가 섞여서 나와요. 어떤 건 단서를 찾아야 되고 어떤 거는 문법적으로 문법성과 논리성을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만든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다르게 보기를 봐가면서 잡아야 돼요. 전반부 논리는. 후반부 논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추론형 문제고요. 이해하시죠?
어휘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기출어휘를 숙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뭡니까? 그렇죠? 와우, 이거 영어 단어 맞아? 이런 정도 아니죠. nonsense, 말도 안 되는, 피해 다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적인, 비열한, 그 다음에 디토네이트, 뻥, 폭발시키는 거죠. 폭발시키다. 요 정도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어렵진 않아요. 만약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쵸? 문맥상 해결이 가능한 것들도 꽤 있어요. 단, 하나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제가 얘기했었죠. 이 부분에서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해부터 푸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논리 독해부터 풀고 나중에 어휘문법으로 돌아오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압박,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시간이 딱 모자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프레셔, 압력을 느끼면서 풀 때는 뭐가 나아요?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헐, 어휘 문제가 10개나 남았네. 그러면 어때요?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어휘 문제 10개, 20개 남아봤자 그럼 잽싸게 빨리 풀고 모르는 것만 다시 보고 이렇게 되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근데 독해 지금 2개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당황스럽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문법 영역은 그렇죠? 밑줄 문제죠. 에러 커렉션 문제가 총 6문제 나와요. 그렇죠? 배점이 높지 않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 지문의 길이가 긴 것들은, 짧지 않은 것들은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잡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가천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 문법, 왜 제가 그렇게 하면 이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대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잡아야 되는 문법 문제가 있는데 얘는 내용적인 것보다는 일치 문제가 주로 나와요. 일치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냅니다. 일치라는 건 주어 동사 일치, 수의 일치, 시제 일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건 어때요? 전체 주제를 몰라도 눈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풀 수 있는 건 뭐죠? 3, 4, 2, 1, 3, 4, 1 보면 밑줄 주변 읽으면서 밑줄에 있는 문장 보면서 그 문장에서 걔가 맞나 틀리나만 해결해도 그렇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난이도 어렵게 느끼지만 밑줄 주변을 검토하는 청기누설 방식의 풀이를 권장합니다. 제가 4, 3, 5, 1, 3, 4, 2, 1 이런 식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푸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으니까. 이해가죠? 시간 좀 아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다 대부분 일치 문제 많이 냈어요. 주어 동사 일치, 대명사 수 일치, 가정법하고 조동사 과거형하고 차이점, 분사, 대명사의 수 일치, 전사 관계 대명사. 오케이? 논리 영역은 앞부분은 문법과 논리가 혼재된 문제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고려하면서 봐야 돼요.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다가 wait라는 단어가 들어가겠네. 기다리다 하고 봤더니 밑에 is waiting, is waited, has waited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죠? 두 개를 다 보라고요. 근데 얘네 웃긴 게 뭔가 하면 내용도 보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is waiting, does not wait,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같이 보기 때문에 두 개 공시에 오려야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유형이고요. 후반부는 전형적인 중단문 논리 완성으로 우리가 하는 SF 형식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특히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 우리 논리할 때 잘하던 건데 이거 자꾸 시험 문제 보면 또 까먹는데 이 블랭크에 어떤 개념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러프한 개념으로 적는 거야. 여기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고 보기 단어가 굿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치환할 수 있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죠. 그 개념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 연습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부에는 짧은 지문의 문제 하나씩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지문이 두세 문제의 지문으로 문항수가 늘어갑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가 굉장히 길게 지문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읽는 것보다는 내용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특히 빈칸 추론 문제가 많으므로 우리 청기누설에서 SF 기억나시죠? 333 주변에서 뒤지는 위주로 하면 됩니다. 독해 문제는 실질적으로 9문제 정도가 SF예요. 논리 완성 비중이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뭐 조직 내 남녀 대우의 문제라든지 학생과 교사 문제, 주머니 쥐, 솔직히 주머니 쥐는요
이거 제가 이거 이디엄 하면서 이 주머니주의 스토리를 쫙 얘기해주고 우리가 논리에서도 주머니주의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 새끼가 능청을 떨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소심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다. 이런 그런 내용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지문 다 안 읽어도 대충 보기만 봐도 여러분 상식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양 과목, 우정의 편지, 클라크 법칙, 아시아인들의 다양성 문제라든지 문화결정론, 장애인 차별주의, 인간 진화 특이성, 동물과 차이점, 인체의 정교함이라는 게 어떻게 특이한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도 아주 말랑말랑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모호한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채점해보세요. (1번에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3) (5번에 1) (6번에 2) (7번에 4)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3) 15번에 2,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2, 19번에 2, 20번에 1, 21번에 4, 22번에 2, 23번에 4, 24번에 2, 25번에 2, 26번에 4, 27번에 3, 28번에 1, 29번에 4, 30번에 2, 31번에 3, 32번에 2, 33번에 4, 34번에 1, 35번에 4, 36번에 2, 37번에 3, 38번에 4, 39번에 2, 40번에 4요. 오케이? 한번 배점 고려해서 채점을 해보세요. 일단 1교시 5까지 보겠습니다. 1교시 5까지 끊어주세요. 아주대학교요. 어때요? 해볼만 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해볼만 하다, 맨날 해볼만 하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얘도 해볼만 하거든요. 왜 해볼만 한가 하면은, 제가 보기엔 얘기했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주대학교가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선호되는지는 제가 여러분 입장이 딱 정확하게 각자 개별적으로 바라는 게 다르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아주대학교는 꽤 그래도 입시 쪽에서는 선호가 있는 학교거든요. 특히 이공계열 쪽에서는 특히 아주대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조금 그렇죠. 광운대, 아주대 이런 데들 되게 선호가 높은 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래? 나는 입장이 다른데 이럴 수 있겠지만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가요? 엄밀히 하면은 아주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단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서울권 아니고 수도권 중위권 대학에서 예상하는 문제보다는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그걸 지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경쟁률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아주 빡세지 않습니다. 보통 아주대 정도라고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일단 다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대를 최고로 목표하는 학생들이 보기엔 어때요? 같은 학교 등급이면 조금 더 풀만한 학교를 가고 싶지, 이렇게 빡센 거 풀다가 그쵸, 힘들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아주 유리한 학교는 아니에요. 이유는
어휘가 없는 건 좋은데, 어휘 문제가 없는 건 좋은데 문법이 좀 많아요. 문법이 한 9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논리 5문제인데 그 나머지는 36문제가 몽땅 다 독해예요. 근데 옛날부터 제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아주대는 지문이 아주 길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지문이 아주 길어요. 근데 지문이 무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길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긴 지문을 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이 긴 지문을 그냥 차분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 연습만 하면은요 아주된 승산이 있어요. 왜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여러분 오늘 풀어보면서 느꼈지만 이 체력도 중요해요. 왜요? 이 지문 하나하나씩 읽다 보면요 나중에 아씨 못 읽겠다, 머리 아프다, 막 머리 띵띵해지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독해 지문 푸는 방식만 좀 연습하면 돼요. 근데 지문이 정말 길어서 그냥 겁을 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조삼모사예요. 왜 조삼모사죠? 지문이 짧고 문제가 많은 것보다는 지문 길고 얘네는 지문 하나에 몇 개씩 줘요? 4개씩 줘요. 근데 우리 청기누설을 하듯이 그 4개의 지문 보기만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풀면은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또 아주대를 되게 힘들게 느끼는 게 독해, 천천히 얘기할게요. 독해도 여러분한테 만만하지 않은 게 독해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못 풀진 않아요. 힘들 뿐이지. 왜요? 독해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SF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SF 유형 뭔지 알죠? 빈칸 추론, 밑줄 추론해서 333 주변만 읽으면 되는데 얘는 다른 거 몰라도 출제자가요 굉장히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출제자가 정성스럽게 냈어요. 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는데. 그렇죠? 대부분 GF 문제를 많이 넣었어요. GF 문제는 알죠? 답 하나면 나머지 다 자기가 아닌 걸 지어내야 돼요. 빈칸 추론 같은 거 그냥 단어 빵빵빵 뚫어버리고 맞는 거 고르셔야 하면 되는데 true, not true 문제가 infer true, not true가 많다는 거는 뭡니까? 출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독해 긴 거를 보면서도 아씨 이거 내용을 파악해야 되네. 읽을 게 연락 많네. 보기만 읽다가도 시간 다 가네. 보기도 또 연락 길어요. 보기도 무지 길게 썼어요. 근데 이런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접근하시면 되게 쉽다고요. 독해는 일단 그게 문제고, 두 번째 독해가 관건입니다. 아주 그냥 독해만 해결하면 돼요. 두 번째 또 왜 여러분이 이게 체감적으로 아주도 싫어 이렇게 느끼냐면은 안 보던 유형이 하나 있어요. 독해에서 추론 문제 하나 있죠. 맞는 거 고르는 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가나 나가. 그래서 지문 주고 밑에 문장 주고 그 중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 이 유형도 여러분이 안 풀어보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 에라 모르겠다 찍자 막 이렇게 되는데 얘도요 우리가 푸는 GF 형식으로 풀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거는 풀 수 있다는 겁니다. GF 형식으로 풀면은요. 오케이? 문법도 약간 좀 애매해요. 문법이 어떤 문법이 애매한가 하면은 그 밑줄 친 에러 코렉션 문제는 여러분이 잘 푸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빈칸 문제가 문법이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보지 않은 그냥 컴포지션 문제 같아요. 그냥 어순 맞추고 막 이러는 거야. 그렇죠? 어떤 뭐 특정한 문법상이 틀린 것보다는 그렇죠? 제대로 영작이 되어 있는 거 찾는 거라서 그 문제도 약간 여러분이 혼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한번 전반적으로 봐드리면 봅시다. 50분랑 90분 1시간 반이에요. 여유 있진 않아요.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뭡니까? 그렇죠? 시간이 택도 없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 긴 지문 다 읽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저랑 풀면 알겠지만은 저는 지문보다는 뭘 더 열심히 읽을 거예요. 보기하고 문제 훨씬 더 열심히 읽을 거예요. 자연계는 영어 25문제, 수학 25문제 나오는데 자연계 영어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뭐 딱 그 절반 끊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 비중이 똑같이 커요. 문항별 배점이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0.8점, 뭐 1점, 1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성대 보듯이 아마도 동점제를 제외시키려는 그 변별력 배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 근데 성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웃긴 게 뭔가 하면 얘는 그래도
앞부분에 0.8점이 뒤로 갈수록 별점이 조금 높아지는데 0.1점, 0.2점 이 차이로 그쵸? 하나보다 한 문제 더 많은 게 낫죠. 오지선다고요. 공대를 비롯한 이공계열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는 학교고요. 근데 인문계열도 꽤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대학교 내가 한번 옛날에 가봤었는데, 그렇죠? 아주대학교 가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죠?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는 아주대 가보신 분 있어요, 한번요? 그렇죠? 아주대. 어쨌든 뭐 그 수도권 남부 쪽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수원 쪽이나 이쪽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학교고요. 뭐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요번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번외로 얘기하는 겁니다. 번외. 제가 그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한 학생이요. 그 옛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꽤 오래된 학생인데, 아주대가 자기한테는 정말 전략적으로 딱 그 수원 사는 학생이었어요. 아주대가 전략적으로 딱 맞는 학교래요. 그래서 아주대 시험을 보는데, 그날 자기가 꼭 도전하고 싶은 학교가 있대요. 중앙대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대요. 아주대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중앙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시험이 겹친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아, 짜증나. 아주대가 시험이 그쵸 11시 반에 끝난대요. 근데 중앙대가 1시에 시작이래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원서 다 내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올려고? 그러니까 11시 반에 끝나자마자 나와서 그죠? 아버지가 엄마랑 아버지가 그 뭐야 그 아주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 콜택시를 대기해 놓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동할 거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토요일인데 여러분 솔직히 토요일인데 아주대 정도면요. 그 11시 반에 끝나서 애들 빠져나오려면은 그 빠져나오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 토요일날 수원에서 그렇죠? 흑석동까지 모르겠다. 순간이동해서 11시 반에 딱 탄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전 솔직히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왜 그 오는 동안 그 차 안에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착 안 할까 막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급하면 퀵도 타던데 퀵. 그래서 지금 동아리잖아. 진짜 퀵도 있구나. 그쵸? 퀵 근데 너무 춥지 않을까요? 막.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 진짜로 공부하면은 그죠? 퀵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퀵을 불러서 퀵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솔직히 위험해서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두 군데가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면 퀵만큼 빠른 데 없죠. 그 친구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 그래서 대박이야 왜 그랬더니 퀵 아저씨가 그 밖에서 했던 게 아니고 시험장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타가지고 아저씨가 막 엄청난 사명감에 저를 시험 보게 해줘야 되는 사명감에 좀 위험하긴 한데 웬만한 시험도 다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중앙대 왔는데 40분 이상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둘 다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경쟁률이 인문계가 좀 높게 나왔고, 그죠? 여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경쟁이 높지는 않고요. 그렇죠? 어쨌든 독해가 자 당락을 결정한 학교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독해 풀면 돼요. 막 흥분하지 말고 원래 이렇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힘들구나. 근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체력이 지칠 뿐이에요. 그 체력 조절 잘해야 됩니다. 체력 조절 잘해야 돼요. 어휘 안 나오고 이거를 솔직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문법이 빈칸 나오는 걸 논리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데 빈칸이 있다고 다 논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빈칸이 이걸 논리로 분석해서 문법 4개, 논리 5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뭡니까? 그 컴포지션, 문법이에요. 문장 어순 물어보는 거라서. 그 논리 5개가 아니고 여기 독해 또 이거 있잖아요. 맞는 문장 고르는 거. 그걸 또 논리로 집어넣어서 논리다. 근데 의미 없어요. 어쨌든. 그쵸? 의미 없고 어쨌든 간에 뭡니까? 그쵸? 독해 중심 학교고 논리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쵸? 40문항이 넘게 나오는 거죠. 어휘 없었고요.
논리 문제는 단어만 알고는 뭡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이거 어떤, 뭐에 관한 얘기다. 소재만 파악할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문법이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빈칸 추론 문법이 약간 조금 생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작처럼 나와가지고. 그렇죠? 독해는 여기에 써놨는데, 그렇죠? 독해 추론 GF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차분하게 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오케이? 우리 한번 차분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채점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채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1번에 4, 2번에 1, 3번에 2, 4번에 5, 5번에 2, 6번에 1, 7번에 3,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5,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2,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4. 와, 여기서부터 웃기죠? 19번에 3, 20번에 5, 21번에 4, 22번에 1, 23번에 4, 24번에 5, 25번에 2, 26번에 1,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2, 30번에 5, 31번에 4, 32번에 2, 33번에 1, 34번에 3, 35번에 1, 36번에 3, 37번에 4, 38번에 4, 39번에 5, 40번에 4, 41번에 2, 42번에 5, 43번에 5, 44번에 5, 45번에 5, 46번에 5, 47번에 2, 48번에 2, 49번에 3, 50번에 3번이요.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볼게요. 건국대 잠깐만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건국대 청기능사 특강이요. 최근에 봤던 시험 문제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0문항 60분인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건국대는 적어도 저희 수험생 중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희 수험생 중에서 합격률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국대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씩 얘기해 드린 거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각설하고 특징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오늘 봤던 문제인데 40문항 60분 나왔어요. 그쵸? 물론 이공계는 좀 더, 그쵸? 자연계 영어랑 수학이랑, 그쵸? 20문제, 20문제. 요것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우리 자연계에 누구 있죠? 손 들어보세요. 건국대 자연계랑 자연계 영수 22씩 나오는 걸로 모의고사 봐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요. 그냥 뇌피셜이라기보다는 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영수를 같이 보는 학교들은 이공계는 영어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해요? 제 보기에는 의미 없어요.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뭔가 하면 영수를 같이 보는 학교들은 어차피 합산 점수로 당연하게 결정해요. 총점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니까 수학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겠죠. 가서 공부하려면. 근데 합격하는 데는 합산 점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총 점수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건국대 수학은 제가 풀어본 적이 없게 당연히요. 건국대 수학은 풀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건국대 수학 문제 20문제는 난이도가 어때요? 쉬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에요? 물론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쉬운 편이겠죠. 뭐 어디죠? 뭐 한양대 이런 데보다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보기에는 이게 가장 그 관건은 영어 20, 수학 20일 때 영어 수를 같이 보는 게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한번 전략 생각해 봅시다.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래요? 영어랑 수학 나오면 뭐부터 풀래요? 영어. 영어부터요? 근데 수학 시간 모자르면. 그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아,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래요? 저도 영어. 역시 현명해요. 그죠? 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어, 수학이 그 동시에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학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내가 수학 문제 푸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를 미리 파악하셔야 돼요. 왜 저도 영어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수학은 시간이, 물론 수학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많은데, 큰일 났다 그러면, 패닉이 오겠죠. 그렇지만 수학은 푸는 동안은 그냥 손이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푸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막 계산 과정을 띄엄띄엄 이렇게 풀 방법이 없어요. 손이 푸는 거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문제를 푸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수학 들어가세요. 내가 적어도 60분 중에 30분은 무조건 수학에 써야 돼. 아니면 35분은 써야 돼. 그렇죠? 아니면 40분은 무조건 필요해. 그럼 그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시간 되면 들어가세요. 그 전에 영어를 풀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왜 이거를 순서를 바꿀 때 애매해지냐면은 수학은 시간이 좀 쪼들려도, 그렇죠? 뭐 10문제 있는데 내가 7문제뿐이 풀 시간이 안 되네? 그러면 7문제, 6문제 풀다가 끝나요. 나머지 손 못 댄대도. 근데 영어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수학을 풀다가 점점 늘어서 절대로 시간을 못 잘라줘. 그럼 풀 수 있는 문제도 마음이 급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옵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옵니까? 끝장났다 그러고 찍자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수학에 수학 문제 어느 정도 시간이 기출문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적어도 필요하겠다. 그 시간 남겨놓고 푸시고 그 전에 영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문항별 배점이 3점, 2점 뭐 이렇게 돼 있죠. 3점, 2점. 근데 뭐 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잘못됐는데 몇 문제죠? 논리하고 독해. 논리랑 독해도 잠깐만. 맞죠? 28문제. 28문제예요. 28문제라면은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못 나온 겁니다. 28문제라면은 역시 뭡니까? 70%를 넘죠. 요 두 개가 70%를 넘습니다. 그래서 논리 독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 독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오지선다고요. 오지선다고요. 예년도에 비해서 하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하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휘는 4문제, 7문제, 6문제. 그렇죠? 문법은 6문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법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어휘도 뭡니까? 와, 이렇게 듣보잡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이 요 정도 있었다는 거. 옛날에 여기보다 이 30문제 넘게 나올 때보다는요. 그렇죠?
어휘나 문법 있는 건 여러분한테 유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 뭡니까? 이게 뭘 해주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줘요. 시간을 많이 아껴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오늘 풀면서 어땠어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나요? 제가 한 시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해서 그 어휘 프로그램 맞춰서 한 10분 정도만 여유 있게 줬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랐나요? 안 모자랐죠. 근데 이거 실제로는 옛날에 건국대학교는 시간이 좀 모자란 학교였어요. 이유는 왜 모자랄까요? 아세요? 이 논리완성 문제가 앞부분에 짧은 논리완성 몇 개 나온 다음에 중간에 독해 중간에 긴 지문으로 장문 논리로 해가지고 한 6, 7 문제가 쭉 연달아 나오죠. 제가 논리완성 썼는데 그렇죠.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어휘 문제 6개 나왔었죠. 그 다음에 7, 8, 4문제. 좀 짧은 문제예요. 짧은 문제입니다. 4문제 논리 나왔었죠. 그 다음에 6문제 문법 나왔어요. 그래서 끝인가 독해인가 들어가는가 했더니 뭡니까? 재밌는 게 17번부터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렇죠. 이 시퀀스 문제예요. 엄밀히 보면 이것도 논리 문제긴 한데 논리 영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 수능형 문제인데 이건 내용 문제예요. 이것도 시퀀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 앞뒤 추론. 그 다음에 제목 문제랑 그렇죠.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 나온 다음에 다시 논리 문제가 들어가는데 21번부터 보세요.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까지 나와요. 이 논리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짧아지기도 하지만 이걸 독해로 푼다고 그러면 지문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해 지문도 들어간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지문 하나짜리가 되게 그렇죠? 지문 문제 2개짜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턱없이 모자란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되게 많이 했었죠. 청균수 하면서 문제 풀면서 뭡니까? 그렇죠? 특히 논리 문제나 독해 문제가 뭡니까? 빈칸이나 밑줄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으면은 그것만 믿고 꼼꼼하게 고민하면 어때요? 정답 추론하기가 용이하고 플러스 뭡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휘 많이 나왔지 어렵지 않고요. 문법도 그렇게 뭐 한두 문제 정도 빼놓고 여러분들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많이 틀렸는지 채점해 봐야겠지만은 만약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막 함정 파서 못 보던 유형 문제가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보던 문제고 그 단서도 굉장히 명백한 문제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다 쉽죠, 솔직인데. 제가 얘기하면 다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6문제. 그렇죠? 평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문맥상 어느 정도 유추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논리 영역도 실제로 독해까지 얘기하면은 논리 영역이 제가 보기엔 한 20문제는 돼요. 16, 17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그냥 논리라고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게 10문제예요. 나머지는 독해 속에 숨어 있고요. 특히 이거 뭡니까? 다 읽지 않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빈칸 앞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고요. 문법은요, 뭐 수동태, 동명사용 명사, 전치사, 가주어, 준주어, 관계사, 현재분사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 문법이 좀 짜증나는 게 뒤로 갈수록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게 길어지면 어때요?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길어지는 문제도 보면 결국 어때요? 그죠? 답은 굉장히 명쾌한 데 있어요. 많이 꼬지 않았어요. 그죠? 독해는 보세요. 보면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이거 논리 문제예요. 시퀀스 문제죠. 그렇죠? 초심 일치말자죠. 이 빈칸 논리 문제죠. 그렇죠? 문장 삽입 논리 문제죠. 동의어.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없으면 뭘 해야 돼요? 빈칸 추론해야 되죠. 빈칸 완성이요. 그렇죠? 흐름상 어색하고 그래. 이거 시퀀스 문제죠. 빈칸 완성.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이것도 시퀀스 논리 문제죠. 빈칸 완성. 그 다음에 빈칸 완성. 여러분 보세요.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이에요. 11문제예요. 그렇죠? 총 몇 문제 중에 18문제 중에 11문제가 다 시퀀스하고 빈칸 완성 문제예요. 논리 추론 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독해에서 가장 여러분 힘든 문제가 뭐예요? 솔직히 SF, GF 제너럴 중에 뭘 제일 힘들어요? GF 제일 힘들어하죠. GF가 그리고 읽을 게 되게 많죠. 근데 보세요. 제너럴은 두 가지 미가씩 놓고 보면 대충 나오니까는 제목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용 파악 문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에 길이양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빈칸 추론하면서, 그렇죠? 논리적 추론하면서 답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패턴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제나 제목은 그래도 두 가지 미가식으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에서도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건 한 세 문제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건국대에 조금 케미가 맞다 그러면 조금 더 잘 준비하시고 가시면은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잡을 수 있어요. 학교 전반적인 커트를 얘기해 드리면은 이거는 학교에서 공개한 적이 없어서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문계열은 추론이 가능한데 이공계열은 추론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인문계열은 적어도 70점 이상은 맞아야지 그렇죠. 합격 라인에 들어갑니다. 7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뭡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보수적이지 않요. 굉장히 뭡니까? 낮춰 잡은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인기 좋은 과들, 이런 과들 뭡니까? 그렇죠? 정말 조금 뽑고 인기 좋은 과들은 그 과에 지원 학생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90점대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80점대 초중반이 가장 합격생이 많을 거고요. 일부 과들은 70점대에서도 뭡니까?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것보다 학사는 조금 더 낮고, 한 5점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계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뇌피셜이에요. 왜 뇌피셜인가 하면, 왜 자연계가 훨씬 낮은가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어느 학생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작년 수강생 중에 영어 점수가, 그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가장 안 좋은 수준의 영어 점수였는데, 건대 물리학과를 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을 아주 잘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수학은 좀 한다고 그랬었는데,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대부분 한 5, 60점대 나올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건대 물리학과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건대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요? 예. 일단은 그렇죠. 건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건대 학교 멀지도 않고 나쁘지 않죠? 야, 오늘 볼 때가 단국대예요. 단국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우리가 최근에 보는 청기누수 학교 중에서는 여러분이 뭐야 또 이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랑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단국대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 단국대학교의 특징, 그렇죠? 일단 많이 뽑아요. 정말 많이 뽑습니다. 막 경영학과 이런데 그렇죠? 막 4, 50명씩 뽑는데요. 정시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인문계만 300명인가 600명을 뽑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꽤 많이 뽑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노려볼만 해요. 노려볼만 합니다. 40문항 나오고 시간 60분인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그러진 거예요. 옛날에는 단국대 특징 오가면은 특징이 단국대 시험 문제 특징 보고 또 보고,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래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구성 자체가 검토 시간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왜요? 어휘하고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어휘가 10문제씩 준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어휘 푸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지도 않잖아.
지문도 길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보기요. 그렇죠? 평이한 수준, 전반적으로 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을까. 왜? 나만 평이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평이한 수준의 시험 난이도. 어휘 열 문제, 문법 열 문제, 논리 영역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독해가 그냥 20문제인데 독해 뭡니까? 빈칸 추론이 많을 뿐이죠. SF 문제가. 그리고 문항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하고 문법이 한 50점은 아니지만 한 40점 정도를 차지해요. 어휘하고 문법이. 그러니까 일단 어휘와 문법이 이렇게 많다는 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법이 또 막 2대나 이런 데 좀 굉장히 길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휘하고 문법을 조금 자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라는 겁니다. 오케이? 지문당 두세 개 문제 출제하고요. 지문 내용이 그렇게 막 우와 열나 어려워 이렇진 않아요. 웬만하면 지문 내용 파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반적으로요. 구성 자체가요. 자, 문과만 일반 평이 총 336명 굉장히 많이 뽑은 겁니다. 오케이? 일반만 이렇게 뽑았으면요. 그렇죠? 지문 개수는 8개, 9개 정도. 그렇다고 어휘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학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나만 점수가 좋을 게 아닐까요?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봤었죠? 학교? 아주대 봤었나? 아주대하고 단국대 중에는 어디가 더 선호가 높아요? 입시에서는? 하도 오래전이라 모르겠냐? 아주대하고 단국대 중에 어디가 선호가 높아요? 당연히 공대 쪽은 아주대가 훨씬 더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문과는 단국대가 더 좋나요? 단국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학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게 단국대학교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사진 없애야 되죠. 왜요? 졸업생들한테 엄청난 뒤통수 친 학교죠. 옛날에 단국대 랭킹 꽤 높았어요. 이해가요? 건국대보다 훨씬 더 위였어요. 단국대가요.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중에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던 학교가 단국대였어요. 뭐 지금도 단국대를 되게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한남동 지금 대통령 공관 옆에 있었던 대학을요. 한남동 항복판에 있었던 단국대를 어떻게 했어요? 돈 때문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죽전으로 이사 가버렸죠. 그리고 계속 우기죠. 서울 소재 대학이라고 아니죠. 그렇죠. 죽전이 서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국대 옛날에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을 때만 해도 인기가 좋았던 학교인데 학교를 빼버린 다음에 건국대한테 완전히 밀렸죠. 건대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쵸. 뭐 옛날 단국대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서성한, 건동홍, 국숭세단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나눌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그쵸. 중경외시, 국숭세단 막 이렇게 나눌 때 이거 다 어디 소재 대학들이에요? 서울 소재 대학뿐이 없어요. 인서울권뿐이요. 근데 단국대 여기 들어가 있죠. 국숭세단이에요. 그죠?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한테 밀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조금씩 마이너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그죠?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단국대 이미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어휘를 많이 틀면 안 되겠죠. 10개니까요. 그리고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뭐, 그쵸. 시사적인 내용이 많고요. 가독성이 높고요. 그렇죠. 빈칸 추론하고 GFSF가 제일 많아요. GFSF가요. 그리고 단국대는 그 합격 그 평균을 공개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공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봤던 이 시험의 합격 라인은 그죠. 안정권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80점대 중반 넘어야 되고요. 가능선이라고 그러면 70점대 중초반부터 80점대 초반?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죠.
합격 가능 라인선이 됩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 정도가 된다는 거. 오케이? 됐죠? 그럼 한번 채점을 해보고 내가 지금 붙어나 떠준다 한번 봐볼까요? 잘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1번에) 4, 2번에 3, 3번에 1, 4번에 2, 5번에 2, 6번에 3, 7번에 1,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3, 19번에 2, 20번에 4, 21번에 1, 22번에 1, 23번에 2, 24번에 3, 25번에 1, 26번에 4, 27번에 4, 28번에 1, 29번에 3, 30번에 2, 31번에 4, 32번에 1, 33번에 2, 34번에 4, 35번에 1, 36번에 3, 37번에 1, 38번에 3, 39번에 3, 40번에 4. 배점이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2.5점씩 해가지고 한번 그 채점을 해보세요. 몇 번? 26번, 27번 4사예요. 26, 27? 4, 4 맞아요. 네. 몇 번? 뭔 생각하다 못 드는 건데요. 20번 4요. 됐죠? 점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1교시요. 1교시 끊었다 갈게요.